예, 안녕하십니까. 자, ISDX 그 모듈 중에서요. 스타일이죠. 스타일에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커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커브를 제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피스, 공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뭐 서피스 편집이나 연결 요런 쪽은 자유 모델링이기 때문에 잘 쓸 것 같지는 않고요. 기계 쪽에서는 물론 디자인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치수로 정확하게 제어되는 어떤 기계 뭐랄까요, 설계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서피스 한번 보죠. 요 서피스 명령은 물론 밖에도 스타일 명령 안에 말고 밖에도 서피스를 만드는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있죠. 밀어내기도 있고 회전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윕도 있고 블렌드도 있고 뭐 여러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명령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칙이 있죠. 근데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서리의 개수가 서로 정확하게 이렇게 뭐 사각형이다 그러면 좌우 또는 위아래 이렇게 모서리가 서로 매칭이 되죠. 근데 모서리 개수가 뭐 오각형, 칠각형, 뭐 11각형 이런 것처럼 모서리 개수가 짝수 개념도 아니고 방향선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좀 무작위적으로 있는 경우 어떻게 면을 채울까? 예, 그게 요 서피스 개념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요렇게 된 형상이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스플라인 가지고 커브 가지고 요렇게 곡선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곡면하고 탄젠시 또는 커브천 새로운 곡면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경계 블렌더를 쓰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 안에 들어있는 서피스 개념을 쓰시면 연속성을 좀 더 자유롭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도 한번 보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이거 경계 블렌더로 하기도 그렇고 스윕이나 그런 명령을 쓰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명령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서피스 EX01 예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만든 거죠. 세 가지는 기능 억제를 하고 새로 만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옵셋 개념을 쓰죠. 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옵셋 0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숨기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요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상태로 유형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격자 있죠. 요거는 평면을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고. 요 격자선은 어떻게 하냐면 요 작업에 오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격자선 디스플레이 요거 할지 말지. 요거는 5개다 뭐 10개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되면 뭐가 되겠죠. 간격을 말하는군요. 이거는 뭐 간격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격자선 이거 좀 끄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모서리를 각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브에서 기준으로부터 커브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네 번째 선 하면 4개의 선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옵셋 선 숨겨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선과 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커브를 그리겠습니다. 다만 평면이 아니죠. 자유 커브로 그리셔야겠죠.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요 끝점 콕 찍고요. 요 끝점 콕 찍겠습니다. 동그라미 의미 보이시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요 동그라미가 끝에 딱 걸리도록 이렇게 들어가 딱 한번 쫙 점 찍고요. 요 녹색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꾹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점 찍고 녹색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꾹 공유를 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 부드러운 정도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선택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공률이
확인하죠. 요 곡률 사이즈를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선을 선택하고 여기가 곡률 누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품질 있죠? 품질은 놔두시고요. 사이즈를 좀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직선이기 때문에 무한선이기 때문에 곡률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한분의 1이니까 결국은 0에 가깝기 때문에 곡률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 선이 좀 더 부드럽게 표시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하고요. 곡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밖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안쪽에서는 익숙치가 않네요. 제가 자 다시 한번요. 여기 찍고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기 점을 찍고요. 이 선을 조금 더 위로 얘도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확인 하시면 되겠죠. 자 두번째 이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번째는 똑같습니다. 커브 가지고 자유 커브를 하죠. Shift 키 누른 채 끝점 클릭 하시면 이제 끝점을 연결하는 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끝에 드래그 했다가 끝에 딱 걸리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 찍고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곡률 여기도 점 찍고요.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꾹 곡률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면 서플라인 곡선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옵셋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표시.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서피스로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순차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서피스를 정의하는 주 커브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이 있다 그러면 내부 체인에다가 지정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바깥쪽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찍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죠. 연속성 있죠. 여기 제약 조건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이 곡면에 엣지를 잡았으니까 탄젠트가 자동으로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곡률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도 곡률 이렇게요. 물론 가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커브하고 지금 이 엣지하고 제가 뭐 했죠? 커버처 그러니까 곡률 연속성을 줬으니까 당연히 곡면도 이 곡률 연속성을 따라가는 게 좋겠죠. 서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탄젠트로 해놓고 여기는 곡률로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자 확인. 이 투명으로 표시는 뭔가요? 반투명하게 표시되는 거네요.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 그 3D 모델링 하시다 보면 곡면을 입히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죠. 됐죠? 그런 다음에 물론 스타일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영 처리 곡률로 하시고 컨트롤 키로 이렇게 다 잡으시면 됩니다. 색깔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면과 면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반사를 해보죠. 되게 잡으면 되겠죠. 50에 100 좋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얼룩무늬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키울까요? 100개 해볼까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하면 곡면과 곡면을 부드럽게 연결할까, 이렇게 참 실제 모델링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일 유형 명령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했고요. 두 번째 예제 해보죠. 작업 디렉토리 실습 자료에서요. 서피스 02를 보겠습니다. 자, 요 만들어진 유형은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스타일 들어오셔가지고 서피스를 하시고요. 요거는 요금 되고 참조 떼어내는 것 뿐이에요. 자, 바깥쪽 주 참조를 컨트롤 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울룩불룩이잖아요. 내부 체인, 내부의 특정 커브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곡면을 또 쉽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커브랑 어떤 연속성을 줄지 다 지정하실 수 있는데 기본이 탄젠트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곡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 만들려면 밖에 있는 뭐 스윕이나 블렌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 도움을 받는 거죠. 요거는 카티아로 따지면 필이에요. 필, FILL. 근데 우리 여기서 BTC 크레오에서의 필 이거 채우기는 평면 형태의 필이고 3D 형태의 필은 다른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3차원적인 형태의 어떤 필이란 명령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2차원에다가 필이란 명령을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다 여기다 이제 메꾸고 싶다 그러면 위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서피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바깥쪽 하나, 둘, 컨트롤 누르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하면 이렇게 미리 보게 되죠. 아주 쉽게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명령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명령은 이 안에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숨겨 보시면 아이고, 따로 온 거예요? 아닌데 제가 따로 만들었나요? 편집에 들어가 보죠. 따로 만들었군요. 예. 원래는 뭐 하나 이 명령 스타일 1 안에다가 이 두 개를 다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타일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그럼 편집은 뭘까? 편집은 뭐냐면요. 한번 찍고요. 이 서피스 한번 찍어 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셔가지고 조금 이제 곡면을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막 변형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 점을 이렇게 들어가셔야 이렇게 막 변형을 시키고자 할 때. 근데 이거 우리 기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유, 이게 뭐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제 그렇죠? 프로토타입 어떤 시제품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치수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곡면을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당기고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형상을 이제 모델링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계략적인 형상을 한 다음에 서피스 편집에서 점을 끌고 붙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거 조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형 스타일 명령 안에 들어있는 각종 명령들,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하는 명령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